일정보다 실자. 네. 인생은 좀 거꾸로.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다. 아버님, 아버지를 모시고 겸손히 경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저 나라에서 아버지와 인연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사옵니다. 이제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저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당신의 음성을 들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몸을 찾을 수 있고 아버지께서 나 하나를 찾기 위하여 내 배후에서 환난과 수고의 역사 과정을 거쳐온 것을 느껴 스스로 머리 숙일 수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958년 9월 14일 제2절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목적. 하나님은 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체로 아담을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적인 초점이고 아담은 본래 육적인 초점입니다. 그 두 초점이 90각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사람이 원하는 목적입니다. 아담과 헤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저 나라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로 영원히 나타날 것인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태어나고 사랑에서 자라가지고 사랑에서 살다가 사랑에서 죽게 될 때는 태어난 것도 감사한 것이요 사는 것도 감사한 것이요 죽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리에 동참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동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꽂아놓은 깃발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깃발이 움직이는 것은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사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도 사랑의 깃발을 흔들어주고 아버지를 봐도 사랑의 깃발을 흔들어주고 형제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깃발을 흔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1979년 2월 25일 백이든 남자 있을 것, 여자 있을 것, 하나님이 있을 것, 우주의 이상적 정착지 천국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결론 읽어보니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얼마나 세상이 복잡해. 이야, 이러면 누구나 다 살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소망과 희망의 꽃동산과 이상향이 거기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내용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소. 바람 피우고 술 먹고 전부 다 깡패 무슨 마피아 야구자로 사는 세계는 가정이 없어요. 그 세계는 부정당한 세계, 버려진 세계인데 거기 찾아가기를 일심일념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죽어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인도를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거냐고. 여러분 자식을 내본 아버지 어머니 전부 다 외동딸 외동아들 저 7대 자손을 양육하는 부모의 자리에서 살 때 그 아들들이 병이 나가지고 고칠 수 없을 때에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달을 것이냐가. 내 한 가정을 중심으로 삼은 부모가 그렇거든. 이 대우주의 근본 하나님의 심정권이 얼만큼 비통한 사실을 상상 거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심정의 세계 안에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빚을 무너지기 베어주기 위한 수많은 종교인데 종교가 사람을 이어가고 사회를 이어가고 국가를 이어가가지고 자기 통통단 하나만을 세워갔던 그런 종교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중사가 대우주의 하나를 땅에 합한 그런 종단을 길러나갈 수 있는 그 나라에 미천 가정에 미천 영혼의 전사관의 결론은 누구나 자동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손자하고 약속하기 때문에 아직 약속을 안 지킬 수 없고 시간이 되면 무서워. 또 같구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다섯, 여섯. 요거 누구야? 이 아줌마 어디서 온 아줌마가 여기 중요한 데 앉았나? 우리 교회에서 777가 좀 작성원입니다. 구리. 이렇게 볼 때 할아버지고 저 겉입어요. 애기가 지고. 문 열어놓고 나가자고 기다리고. 자, 여기 저기 두 개. 여기 두 개. 나도 몰랐어. 여기 하나리, 이야, 여기다 12월 며칠이야? 11일? 어디야? 저, 황선저. 예. 예. 어디야? 12월 13일 맨드라베이요. 예? 맨델라베이. 사람 만드는 그런 떼거를 말해. 그런 언덕 강가에서 새로이 출발할 수 있는 이 통일의 새 천국, 새로운 개척 시대, 신천 시대가 시작하는 출발에서부터 우리가 전부 다 이 대회할 수 있는 회의를 선생님이 네가 또 너도 박수했지. 자기들 한번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해다갔다 선생님이 한 15분 동안 딱 결론지니까 다들 일어서서 박수한 거야. 이야, 그런 대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만 역사적인 사건, 섭리사적인 광명의 새 태양이 서는 데 그런 시대를 지냈습니다. 빨리 잘 편성해 가지고 현장에서 하던 이상의 감동을 녹인 그 영화를 만들어야 돼. 예? 다큐멘터리 아닌 영화, 역사의 변화의 골수로 얻은 데 흐르고 골수는 깊은 데만이 낮은 데만이요. 공기가 엄다 수중에서 우주를 포함할 수 있어 만우주의 생명이 전부다 수중을 통해서 자라보다 먹고 살다 그러는 거 이게. 그런 인원의 보따리를 내가 갖고 있다는 사람, 우리 부모들이 가정이 갖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워요. 하나님의 소원의 이상적 가정인데, 이야, 그 이상적 가정이라는 생각할 때 놀라운 그 뜻인데, 그 만물들은 그 이상적 가정을 뒤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순농 한번 작정한 되면 보낼 줄 모릅니다. 자기 새끼를 죽일 자를 보내지 않는 동물 세계, 만물 세계, 개미 세계 전부 다 알아보면 전부 다 자기 가정을 위해 가지고 생사지권을 넘나들면서 활동하고 있는 볼 때 숭고한 이야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이 깊은 데까지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소원한 깊은 골짜기의 출발도 이상적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상적 가정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그 아들, 딸인 것이 남자, 여자가 이상 가정의 기틀이 되는 남자, 여자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바보 이상 가정보다 더 그리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자 가정보다도 이상의 부모보다도 아들, 딸을 더 그리워해야만 전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대를 연장석에 2대, 3대, 7대 이렇게 전부 다 수천만 대까지도 그런 사랑의 가정을 내가 이루는데 도와주었다는 그 마음 가까운 자리가 하나님이 일일 생활 천년 말년 선물을 주장하는 아버지가 인자는 자리인 것을 생각할 때 만물은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뭐든. 그러니 통을 바라보면 통에서 지지여기는 새소리 혹은 뜰을 바라보면 뜰에서 뛰노는 강아지 새끼, 고양이 새끼, 모든 너구리, 오소리 새끼들 전부 다 자기 가정 이상 때문에 총동원되는데 서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싸움의 과정을 서로 즐기며 살고 있는 걸 볼 때 우리 인간이 본받을 그 교제로 전개한 만우의 주인이 되어야 할 이 주인이 못된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만물을 바라보게 저 전생들이 자기 순놈 암남 새끼를 찾는 새소리 앞에 얼마나 우리가 배역적인 인생 행동을 걷고 내 삶의 생활이 얼마나 이것이 모순된 생활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느껴야 어느 아침에 돌아가면서
셋을 어디로 날아가냐 할때 날아가는 그 방향은 자기의 사랑한 순놈은 암놈 있는 곳, 암놈 순놈은 새끼 있는 곳, 새끼 있는 곳은 자기 일족들. 여기 저 앵매새 같은 거 보게 되는 말이야. 남미 가게 되면 수천 마리가 모여서 널 부르고 있어요. 응? 그리고 전부 다 거울 같은 것도 전부 다 이게 가마까치 같은 새까만 썰죠. 아침 모여가지고 전체 하가지고 일을 갔다 돌아와가지고 모여가지고 해주다 그래요. 가정도 여러분이 훈독을 갖고 아침에 훈독에 저녁에 아침에 훈독은 공적인 전 동네에서 모이는 훈독이에요. 저녁에 들어와서는 여기 체제를 종삼고 이거 사랑하던 아들 딸 이상 아들 딸 가야 할 이상 가정 이상 나라 이상 천국을 창원할 수 있는 재료가격인데 이걸 바라보면서 아들 딸 종삼고 이 책보다도 훌륭한 아들 딸이 대개를 정성모가 훈독의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만 이 전통적 궤도를 탈선하지 않는다고 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 새소리들이나 무슨 전부 다 이야 그들의 자기 서로의 상대적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육체적 부자적 관계라든가 가정적 기틀을 존경하기에 전부 다 죽음의 고개를 넘나들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인간이 그 주인 중에 주인 만왕의 왕인데 모델 즉 주인인데 주체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야 대우주의 선한 그 힘의 원천이 있다. 그 원천이 나를 포용해가지고 그런 더 높은 원천에서 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지역 미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안 인간으로서 얼마나 비통한 사실을 못 느끼는 사람은 그 인간이 아니지. 그런 것을 여러분 생활 가운데 만물을 주위에 같이 통발하면서 가정 이상권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들이 마음으로 나면서부터 자라면서부터 사람을 천주고 당신들이 이상가정에 나도 아들 딸 혹은 새끼 혹은 이 곤충만이야 세균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세균까지. 세계에 300만 배 확대된 거기에도 순놈 암놈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과학적으로 증거를 뜨고 다 되어요. 그 일적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머니 아버지는 죽음길을 넘나들면서 후대를 위하고 미래를 위하는 마음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저 미물의 곤충 미물의 이 세균까지도 그런 생활을 법도를 지키는데 그 주인 될 수 있는 만주의 주인 하나님 아들 하나나라의 왕자 왕인데 이 위신과 처신이 이건 자기 자신이 눈을 빼버리고 코를 빼버리고 입을 빼버리고 사지를 빼버리고 해서 치료하고 싶은 나를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앞서야 될 것이 타락한 후손으로서 취해야 할 제1조의 생태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겠느냐. 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의 새 아침을 맞아가지고 이제부터 그렇게 해서 결심하고 나가길 바라서 제3 선생님이 부탁드려요. 선생님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소리 미치는 또 송선놈의 우는 소리가 애기 소리가 들려오면 왜 우노? 내가 가서 돌보지 못하게 안 됐다. 하나리요 도없소. 그 기도 생활 안 할 수 없는 거야. 그걸 보호해달라고 전부 다 품고 같이 건력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앙생활은 통일교회 신앙생활의 본질적, 본성적 생활의 형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한 제 목적에 부모님과 영원히 공존할 수 있는 해방 속방 천국의 왕자 왕녀가 아니 될 수 없나니라. 이 의무적 결정을 내 생사시 몇 번 몇천 번 죽더라도 가야 하는 결심을 하여 가자면 탈선해가 깨지기 쉽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자신도 새로운 지역에 개척나게 될 때는 제일 경계한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에서 깨어있는 게 원수가 다른 분들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전체를 높이게 되면 원수들이 와서 나를 밀어줘요. 지역이 나를 밀어준다. 그건 그래 사는
체험을 하고 있는 스승의자라는 걸 알고 그런 생활을 해주기를 새로운 구시대 지나가 신천시 개벽시대에 맞이하니 그런 새로운 출석 같은 신념을 가져가지고 가장 그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에 미달하고 중단해버리고 모든 걸 끝나니 그건 실패작이야. 섭리 실패. 문총재의 뜻을 세운도 실패. 여러분 중상만 내다가 미완성가 여러분들의 실패에 한 그 사실을 문총재와 문총재를 인도한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과 지킬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시고 떠나지기를 바라면서 자. 누나. 경배 올리겠습니다. 이제 조용! 함께 경배! 예. 자, 인사하고 가야죠. 바로 자, 너희들. 감사합니다. 지난번 구순 전후에서 언론에 나왔던 거 간단하게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번 구순 때 일간지 기자들이 다 청평에 왔었지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국 3사가 다 왔었고, 이제 처음 있는 일이죠. 사실 그때 이제 기자들이 와서 만나고 가면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곽 회장님께서 특히 이 아버님을 소개하실 때 구세주의 시야 재림주 평화의 왕을 사신 참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럼 이제 문총재님이 하나님의 실체이시냐, 또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은 정말 참 그 행사 분위기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소비적이고 휘황찬란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참 검소하시면서도 권위적이고 그런 모습에 많이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문에 어제 그 가정나라 홈페이지 다 올렸습니다만 전신문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부모님 구순잔치가.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행사하실 때 시사인하고 뉴스메이커하고 프레지던트 기자를 같이 대동해서 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30일 날 갔으니까 그것도 30일 도착해서 부모님은 이제 31일 날 미국에 도착하셨거든요. 그래 그 기자들이 4시 행사, 7시 축복식, 2월 1일 아침 훈독회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참석했는데 아침 훈독회 시간에 갑자기 아버님이 이제 훈독회 하시는 중에 허양 교장을 불러서 노래 한 곡 하라. 그래서 이제 울산 아리랑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대중가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기성교에서 감히 아침에 기도회 하다가 찬송가 하다가 어떻게 대중가요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깜짝 놀래.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이게 처음 있는 일이요, 수시로 있는 일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웃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있다. 제가 그랬죠 이제. 그러다가 뭐 이제 춤을 추고 그러시다가 이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 기자들도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또 다시 분위기를 잡으시고 기도회를 또 이렇게 하시니까 또 한 번 놀더만요 기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기자분들하고 같이 이스트 가든에 가가지고 형진님, 국진님, 인지님 모시고 조그만한 골방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런 격식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가 형진님, 국진님께 방 안의 분위기가 좀 저기에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게 좋지 뭐 어떠냐 그래가지고 뉴스 메이커인데요. 인지님, 형진님, 국진님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를 전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내용들로 잘 나왔고요. 다만 이제 하나 아쉬운 것은 이제 시사인도 그 인터뷰를 해서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끔
가끔 이제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그 기자들이 쓰기 때문에 좀 댓글이 올라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도 좀 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면 좋은데 그냥 보기만 하고 좋아만 하고 이제 표현이 없으니까 조금 이제 아쉬워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간지, 전 일간지에 다 나오고, 주간지에, 뭐 시사인 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음에 뉴스메이커, 또 주간 동화, 전체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또 이 전 일간지가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또 감사해서, 형제님, 국진님 이름으로, 전 일간지 신문에다가 떡을 보냈습니다. 떡을. 네, 그래서 아주, 전 일간지 신문사에 떡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거기다가 이제, 그, 총재님 구순을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국진님 이름, 형제님 이름으로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뭐, 떡 잔치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고, 참 우리가 이렇게, 총재님의 구순 떡을 먹어볼 줄은 뭐 전혀 생각도 못했다. 했는데 해서 정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지금 이 주에 나와 있는 뉴스메이커가 지금 현재 있는 뉴스메이커가 기사가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시사인은 지난주 것입니다. 만일 이제 못 보신 분들은 가정나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교구장님들한테는 이거 전체 다 네 권하고 월간지하고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경에서 하는 이코노믹인데요. 이거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국진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 또한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 하시려면 7시 같아서 조금 한번 읽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동북아 중심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다. 일본 대륙 진출만 돕는 꼴이다. 이제 두 가지 견해로 문선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80년대부터 제안한 한일 해저 터널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매번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잊을만하면 언급하던 이슈를 급기야 MB 정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 한일 양국 간 찬반 논리가 분분한 가운데 과연 한일 해저 터널은 첫 삽을 뚫을 수 있을 것일까? 한일 해저 터널을 둘러싼 논란을 해부해 보았다. 81년 문선명 총재 제안으로 이슈화, 고건 전 총리 대선 공약으로도 활용. 논란의 진원지를 살펴보자 30년 전인 81년 11월 당시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발언이 한일 해저 터널의 시발점이 됐다. 국제화의회의 구상 방안의 하나로 한일 해저 터널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 국제화의회 프로젝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자 말 그대로 이 프로젝트는 일본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지나 영국까지 무려 2만여 킬로를 자동차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한일 해저 터널은 거제도, 대마도, 규슈를 해저 터널로 연결해 철도,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일종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다. 여세를 몰아 통일교 측은 83년 5월 일본 홋카이도대 명예교수인 사사 야스오 씨를 중심으로 이란 해저 터널 연구회까지 설립했다. 일본은 그해 7월 가라스, 이끼섬, 스시마섬, 육상부 및 해역부 조사를 개시했다. 최근 들어 일본 측 움직임은 더욱 적극적이다. 실제 대한해협과 마주하는 일본 남단 규슈섬 가라스 지역에 20여 년 전 한일 해저 터널을 뚫기 무려 500여 미터를 파고 들어간 흔적이 남아있다. 통일교 한 관계자는 매번 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꿈꿔오던 일본으로선 해저 터널로 육상 통로를 여는 방법이 효과적이라 몸이 달아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 국진님 인터뷰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과 베링 해협 프로젝트는 국가 간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이 개발될 경우 첫 제안을 한 통일교 재단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실제 통일교 측에서 종교 부분은 문선명 총재 아들 문형진 목사가 이를 지한 각종 사업은 사남인 문국진 회장이 도맡아 경영을 하고 있다. 문국진 회장은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출신으로 마이애미대에서 MBA까지 거친 엘리트다. 2006년 통일교 재단 이사장 취임했으며 현재 통일그룹 회장으로 향후 통일교 사업을 총괄하는 실세로 불리운다.
서울 마포구 도움빌딩에서 문국진 회장을 만났다. 한일 해저 터널을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버지 문선명 총재의 종교 논리가 많은 영향을 미쳤지요. 궁극적으로 인간은 서로 같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경계부터 허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리도 무시할 수 없어요.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그 이상의 국가 간 화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일그룹은 여러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레저 건설 사업이 주축입니다. 용평 리조트 일상, 해양산업 등 핵심 계열사 등을 통해 연간 1조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지요. 물론 이 구조는 아직까지 탄탄치 않습니다. 2005년까지 계열사들이 대부분 적자였지만 제가 부임한 이후로 흑자로 전환시켰지요. 본부 직원 90% 이상을 바꾸고 전문적인 운영 시스템을 도입한 게 효과를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경찰의 총을 납품하는 칼이라는 회사를 경영하였는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합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계속 적용할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불황에 자유롭지 못한 건 우려할 만한 요소지요. 앞으로 무리한 사업보다는 안정성 위주 캐시플로 확보에 치중할 것입니다. 통일교 측에서는 여세를 몰아 베링 해협 터널을 개발에도 나서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미국의 알라스카를 잇는 이 터널 길이가 100km 정도로 유로 터널의 2배입니다. 베링 해협 터널이 건설되면 한일 해저 터널 이상의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베리아, 알라스카, 캐나다를 잇는 대륙간 철도 구축은 물론 러시아와 북미 간의 경제 교류, 경제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업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기업은 이윤 추구가 최우선이지만 대부분 종교 차원에서 시작한 기업들이라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사업을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 아예 사업을 접는 게 낫다는 지적도 있었지요. 딱히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보다는 조만간 서울에 2만 3천 내지 3만 3천 평, 약 7천 평 내지 1만 평 정도 부지에 천복궁이라는 통일교 성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건설 사업에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자들은 심성이 이렇게 바르지 않고 약간 거꾸로져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흠잡을 게 없나, 뭐 좀 이렇게 좀 꼬집을 게 없나, 그렇게 체질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기자가 아마 천당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나쁜 것만 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작년에 우리 기사가 국지님, 형기님 기사가 점호 몇 개요? 100개 이상 정도 나갔어요. 이런 매거진에. 방송에 나온 것까지 다 합하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놀라운 건 단 하나도 부정적인 게 없어요. 단 한 개도.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하면은 제일 지금 신경 쓰이는 게 언론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언론 대책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프레스 릴리스라고 그래가지고 기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자료를 언제나 준비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데스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알고 싶은 사람 그리 와라. 그래야 좀 통일된 의견이 나가잖아요. 그래도 기자들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좀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과거의 것을 끌어다가 또 꼭 가십을 붙여요. 그러니까 펜이 그대로 직선으로만 가지 않고 끝에 가서 약간 휘인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게 아주 체질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는 지난 1년간 참 우리 통일교회 참부모님으로부터 또 문형진 세계회장 또 문국진 재단 이사장 중심으로 나온 우리 기사는 정말로 부정적인 게 한 개가 없었어요. 이건 정말 천지가 개벽이 됐다 이렇게 보고 저도 참 언론사 기자들을 이제 우리 안 실장님 추천해가지고 형님을 모시고 만나고 또 쭉 그래 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에 대한 좋은 스토리가 많이 나가야 되겠다. 아까 우리 안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는데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시사인이라는 요게 지금 현재 저 가판에 있나요? 지난주 겁니까? 예. 여기에 지금 우리 기사가 몇 페이지입니까? 한 4페이지가 나왔네요. 4페이지. 예, 2페이지, 4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입구에 크게 나온 인터뷰한 양반이 있거든요. 이 양반이 누구냐면은 여기 대북 강경책은 북한의
폭탄을 두르라고 내모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 팔레스타인에서 하고 있는 그 자살 폭탄 있죠. 그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강경하게 가면 안 된다라고 인터뷰한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월터 폰트로이라고 하는 워싱턴 DC에서 1972년부터 1991년까지 약 20년간 워싱턴 수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지낸 양반이에요. 그리고 미국 전체에서 그 블랙 코커스라고 그래가지고 46명의 흑인 상하 의원이 있습니다. 흑인들. 근데 대개 이제 하원 의원이 435명인데 그 가운데 한 45명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한 명이 상원에는 상원 100명 가운데 흑인은 딱 한 명이야. 나머지 99명이 백인인데 그 한 명이 누구였냐면 오바마였어요. 그냥 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끼어간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끼어간다는 말이 있죠. 그거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에요, 사실은. 오바마가 그렇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은 환경을 하늘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참부모님의 34년 미국 활동을 통해서 초종교, 초인종, 초문화 이러한 바탕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임파서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참 고마운 분입니다. 아버님이 1971년도에 미국에 가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시자마자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도 만나시고 그랬을 때 그쪽에 상의원들이 누구를 소개해 줬냐면 이 월터 폰트로이를 소개하셔서 아버님이 이제 만나셨는데 이 양반도 초선 의원이지 그때 초선. 아버님도 처음 이제 미국에 가셔서 아버님도 이제 50대 젊으신 71년도에 가셨으니까 아버님 연세가 52 이제 51. 저희들보다 지금 더 젊으셨을 때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가셨는데 아무런 기반이 없었어요. 그때 초선 의원으로서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서포트해 준 양반입니다. 정말 고마운 양반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양반은 이제 그 흑인 전체 국회의원들의 대표예요. 그걸 만들었어요. 국회 안에. 그리고 이제 부시 대통령하고 친하고 레이건하고 친하고 역대 대통령하고 보통 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흑인계의 대부입니다. 미국 흑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마틴 루터 킹이거든요.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스피치를 1963년도에 워싱턴에 있는 모니먼트에서 20만 명을 모아놓고 했어요. 근데 그 기록을 깬 분이 아버님이에요. 1976년도에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그 워싱턴 모니먼트 대회에는 30만 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I have a dream 스피치가 아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피치가 됐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더불어 아주 그냥 가장 유명 한 8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목사거든요. 그때 이제 인종차별을 어떻게 철폐할 것이냐. 그것을 폭력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비폭력 운동을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흑인과 백인은 식당에 같이 앉지 않고 또 버스도 같이 안 타고 흑인들은 타면 버스 더 뒤에 앉아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인종차별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 좌석도 그렇고 화장실도 흑인 화장, 백인 화장실 다르고 이런 상태에서 마틴 루터 킹이 이래서는 안 된다. 흑인과 백인이 우리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가 인종을 참 하나님 아래 우리 원 패밀리지 않느냐. 그런데 흑인들이 그렇다고 억울하니까 뭐 폭력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폭력 운동을 해가면서 이제 버스를 타기 거부 운동을 시작했어요. 흑인과 백인 학생들 똑같이 태워라. 이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에 거대한 비폭력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 양반이 나중에 총을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꿈이 아주 누가 그 꿈을 이루는 것이냐. 그래서 그 I have a dream 스피치 8분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양반 아들들이 4 아들, 딸이 있거든요. 네 명의 아들, 딸들이 someday 그 말은 어느 날 이웃집의 백인 아이들과 함께 소꿉장난하고 어깨를 동무하며 함께 학교를 다니고 뛰노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꿈입니다. 먼 날 색깔과 인종의 차이를 넘어서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하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또 연설하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실현하고 실천하신 분이냐? 문선명 총재입니다. 말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자리에
아버님이 왕권,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즉위식을 여기 천정부에서 1월 31일 날 새벽 5시 하셨죠? 자리가 많이 없어서 식구 여러분들은 초청을 못했습니다. 우리 교우장들밖에 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뉴욕으로 가셔가지고 뉴욕에서 행사를 오후 4시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자리에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왔냐면 흑인계 이분보다 조금 선배이면서 둘이 아주 최고의 대부가 있어요. 그 양반은 아틀란타,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하고 같은 세대 친구입니다. 그 양반이 누구냐면 딱 저 조셉 라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지금 85세쯤 되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마지막 축도를 한 번에 축도.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분이 아버님이 덴버리에 가 계실 때 너무나도 억울하다. 문 목사님을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앞장서가지고 문 목사님의 무죄를 선봉에 서서 인지님이랑 손을 잡고 시위 데모도 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오셔서 이번에 미국 역사상 흑인 대통령도 처음이지만은 흑인 목사님이 대통령 취임하는데 축도한 것도 처음이에요. 이 두 양반이 아주 미국 흑인계 대부들이거든요. 여기 두 분이 다 왔어요. 아버님 대관식 때. 그래가지고 그 조셉 라우리 목사가 축사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 참 그래서 여기서 인터뷰 내용을 맨 끝에 제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레브론 문화가 알게 됐느냐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 내용만 한 두 줄만 제가 읽어볼게요. 이 양반이 이 내용을 보는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문선명 총재와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서 축사를 하게 됐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972년께 한국에서 막 미국으로 건너온 문선명 총재가 민주당 상원의원 에드워드 케네디를 찾아갔더니 암살당한 킹 목사의 대리인을 추천하더라 하면서 처음으로 자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는 인류는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인데 그 꿈을 미국에서 이루고 싶다.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 유명한데 문 총재님은 나에게 킹 목사의 꿈이 전 세계에 퍼져야 한다는 소망으로 미국에 건너왔으니 나를 도와달라. 킹 목사의 꿈이란 세계의 모든 인종과 종교가 다양성이 존중받으면서 서로 사회적인 약속을 이루고 지켜주는 세상이었다. 문 총재는 킹 목사의 꿈을 전 세계의 꿈으로 만들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왔다고 말해서 나는 매우 감동받았다. 그때 이래로 문 총재님이 미국에서 벌이시는 하나님 아래 한 가족, 원 패밀리 언더 가세 운동에 초청받아 항상 참석해왔다. 우리하고는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제가 밤중에라도 전화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 그럴 정도로 심정적으로 I have a dream speech.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노래 가운데 불가능한 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꿈, 불가능한 꿈. 노래 제목이 Impossible Dream이라는 노래예요. 그 노래 제목입니다. 노래 가사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 불가능한 꿈을 임파서블한 드림을 가능하게 해 주신 분이 문 총재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언제나 이제 우리 행사에 초청을 하면 내가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노래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노래를 아주 성악가 같아. 그런데 임파서블 드림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은 굉장한 사실은 사건이에요. 한국에서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소식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이번에 이 12시간용을 가지고 우리 6박 7일 동안 고3 학생들 원리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전부 책을 펴가면서 기가 막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뒤에 CD가 있어가지고 모두가 강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대로 컴퓨터에 넣으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원리강론을 1.1핵도 안 빼고 원리강론의 내용을 그대로 함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가 이걸 10시간에 끝낼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제가 6박 7일 했는데 내용을 다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고 21일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파워포인트가 돼 있으니까 이걸 건너뛰어가면서 하이라이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강사들은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도 다 강사 될 수 있어요. 원리가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원리가 우리의 주무기예요. 주력 무기 155mm의 박격포보다 100배, 1000배 강한 원자폭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부 지금 120명을 강사로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전부 자기들이 하겠대. 대학에 가가지고.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든 식구 여러분들도 여러분 제가 이 정말로 통일당의 사순 회장님 중심하고 개발한 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말, 사회적인 말 하나도 안 들어요. 원리를 그대로 에센스를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다가 우리가 바이블하고 그다음에 아버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도록 지금 제가 쭉 뽑고 있습니다. 이제 이 원리 강론의 이 강의 안에 보조 자료로 아버님의 말씀집이 나와요. 말씀집이. 여러분 평화신경을 해설한 해설집이 한 2000페이지가 되는 게 나옵니다. 지금. 이번에 구순기념으로 아버님께 봉정을 해서 지금 다시 파이널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많은 소스가 있는지 몰라요. 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대, 자신 있는 시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경기 북부에 계신 여러 식구님들이 앞장서서 참 전전궁의 부모님을 그냥 우리 국민의 또 민족의 또 남북한과 세계 부모님으로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효의 도리를 다하는 경기 북부의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에 복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